자, 안녕하세요. 코인업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2부 방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2일 추세 매매를 전문으로 전담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정재민입니다. 자, 2부 방송에서는요, 제가 예고를 드린 것처럼,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알트코인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언제 매수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한다고 한다면 언제 매도를 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2부 방송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방금 우리가 이제 함께 보셨던 것이 비트코인 캐시였죠. 업비트. 자, 이어서 업비트를 통해서 역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가격 변동 없이 10월 1일 날에 예정되었던 호재가 선 반영되고 나서 탈비트와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줬지만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호재의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큰 가격 변동 없이 현재 280 후반대에서 29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스텔라 루멘은 300원을 금방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매수 시점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굳이 라이브 방송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리플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이렇게 갔습니다. 자, 10월 1일 날 수요일이 있기 전까지는 기대 심리가 반영돼서 쭉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690원대까지가 아마 대략 고점으로 형성이 됐었을 겁니다. 690원대까지가 이제 고점으로 형성이 되었다가 수요일이 시작되기 직전이 되니까 그날 당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제 쭉 다시 조정이 들어갔었죠. 하락이 진행됐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수요일이 일부가 이제 끝날 즈음에 자, 이슈가 하나 발생을 했죠. 자, 버냉키가 연사 발표에서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도 왔었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을 만들지 못했고, 이제 리플의 CEO인 이제 버냉키가 연사에서 이제 엑스래피드가 이제 상업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발표를 하고, 관련 커뮤니티의 트위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을 발생을 시키면서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 그러나 그 가격이 반등을 했지만 다시 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이걸 방해를 하였죠. 비트코인의 방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660원에서 지금 현재의 635원. 방송 전에는 거의 뭐 620원, 610원 뭐 요 정도까지도 하락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고 있는 차트는 4시간 분 기준의 차트입니다. 자, 중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에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것이 보이죠. 속도가 지금 조금은 정체가 되었지만 분명하게 우상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스웰이라고 하는 호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눈에 띄는 매도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비해서는 가격 방어가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매수 심리가 매수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10월 4일 날 다시 한번 리플에 엄청난 이슈를 가져올 수도 있는 발표가 예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발표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호재적인 정보를 발표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4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10월 자체에 일본에서 SBI 그룹이 일본에 있죠. 리플 SBI 이제 홀딩스에서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이 리플 은행 간 송금 요것을 갖다가 실제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10월에 상업적인 상용화를 선포한 엑스래피드에 이제 지원을 할 앱이 또 어떻게 또 출시가 되며 또 어떻게 성공적으로 결과를 냈으며 요런 등등등 요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스웰이라고 하는 행사, 자 호재적인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가격 방어를 상당히 우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이 작년과 달리 작년은 우리의 리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로드맵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면 오늘의 스웰에서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를 노력의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에이다, 퀀텀 등의 여타 코인들의 개발진들처럼 페이스북에 사진이나 올리고 여행하러 다니고 먹방 찍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많은 홀더들에게는 신뢰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또는 재진입자들한테는 확신을 또 주는 결과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에도 나쁘지 않고요. 호재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이전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750원까지는 최소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750원까지는 매도점으로 보고 살펴볼 만하고요. 스윙이 되겠죠.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새벽 간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 즉 7시와 12시 사이에 시세를 보고 지금보다 낮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유지가 돼도 매수할 만하다. 근데 만약에 상승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추격 매수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이때 630원대를 유지하고 있거나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분할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하다. 목표 매도점은 역시 750원을 기준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의 시장 상황 그리고 리플의 실제 이러한 이슈들의 이제 마무리가 정말 잘 되는지에 따라서 750원 이상은 그때에서야 보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플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살펴보실 만한 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미리 분석을 해놨는데 우선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현재 시장가로도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이 오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이 오면서 가격이 잠깐 하락하는 모양새이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스ΝT라고 표현을 이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부르도록 할게요. 스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아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시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43원까지 도달을 했는데 43원이 초과되고 나서는 추격 매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지금 조정을 받은 김에 43원을 돌파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매수할 만하다. 시장가로도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전혀 나쁘지가 않고요. 매도점이 중요하겠죠. 자, 단타와 스윙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장투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스NT가 장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기술적인 가치, 투자성의 어떤 가치,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상승장이나 회복장, 연말에 연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연말처럼 대상승장을 전제로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 불안정성이 잠시 해소된 것으로 인해서 연말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기가 맞물려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타나 스윙이라고 하는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을 갖고 있는 트레이딩법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리플이라든가 그 밖에 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장투적인 것들은 웬만해서는 제가 방송 중에 추천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그러한 당위성을 배경을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스NT도 예외 없이 장투로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단타로 봤을 때 매도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한번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저항선부터 이제 살펴드릴 건데요. 자, 스NT 같은 경우에는 자, 1차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44.6원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44.6원보다 더 공격적으로 더 욕심을 부릴 거야 하시면 더 높은 가격에 파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44.6원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44.6원이 1차 매도가가 되겠고 2차 분할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46.7원입니다. 46원 후반대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50원까지도 보입니다. 자, 단타 내지 스윙으로 봤을 때 3개의 매도점들 체크해 두시고요. 분할 매수 시점은 현재 비트코인 조정으로 흘렀을 때 지금 43원이 넘기 전에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트론이죠. 트론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내용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하기에 굉장히 지금 적합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은 25.10원입니다. 매수는요, 트론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25원이 넘으면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5원 이전, 지금 가격도 가능하고요. 이보다 낮으면 더 좋겠죠. 25원이 넘기 전에만 매수가 저는 허용이 된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5원 이전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6,400달러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매수 시점은 가장 낮은 가격이 23원대 후반입니다. 약 23.7원대까지 지지선이 아래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25원 넘기 전에는 매수할 수가 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가장 최하방 경계선은 23.7원까지 밑으로 조정시, 비트코인 조정시 열려 있다.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자, 25원 이전에 매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역시 장투보다는 단타와 스윙 위주로 매도 가격을 잡아드리면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지선별로 나타냈을 때 첫 번째, (26원) 기준이고요. 두 번째가 27.3원입니다. 세 번째가 29원입니다. 최대 29원까지니까 1차, 2차, 3차 분할 매도, 목표 매도가입니다. 공격적이신 분일수록 높은 가격을 선호하시겠지만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도달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고요. 짧은 가격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실 수는 있다는 장이점이 있지만 당연히 수익이 단타에 그치기 때문에 극대화되지는 못한다. 가장 중간에 밸런스형 같은 경우는 27.3원이고요. 27.3원이 중요한 점은 대략적으로 저항선, 가장 중요한 저항선 현재 요쯤 됩니다, 여러분들. 요 선을 이제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 전고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3차 매도가 29원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목표 매도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27.3원을 기준으로 역시 성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목표 매도가를 조정해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매수는 25원 이전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요, 비트코인의 시황이 보조지표도 그렇고 차트 분석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토시 마켓을 활용한 전략법이 유효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토시 마켓 자, 어제 기준으로 막 40%, 30% 올랐던 수익들이 발생했었던 것들이 다 사토시 마켓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트센트, 비트튜브, 루프링, 스피어 이런 친구들이 뭐 9%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원화 마켓의 알트들, 유명한 메이저 알트들은 고만고만한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시드를 자체를 불려주는 것도 되지만 주요 목표는 뭐다? 사토시 마켓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비트센트와 비트튜브와 루프링이 이런 수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자체의 원화 가격이 하락한다면 여러분들의 시드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토시 단위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난 손해를 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어났고 비트코인이 회복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블 수익, 배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회복장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사토시 마켓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있다. 지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부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정확하게 봐드리고요. 그냥 말로만 제가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현재 시장가 가격에서 매수한 것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 매수자가 되시겠죠? 원래 안 갖고 있다가 사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나는 기존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700 후반대, 800만원대, 900만원대에 사놓은 1000만원대에 사놓은 비트코인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주목하셔서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개해드릴 코인은 OK캐시입니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아주 망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사토시 마켓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거래 대금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거래 대금이 막 세 자리로만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거래 대금도요, 오늘 여러분한테 방송하기 전에 분석했던 시점에서는 거래 대금이 2였습니다. 2.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소개를 드릴 때는 무려 거래 대금이 2배로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래 볼륨량도 잘 보시면 4시간봉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매수세가 계속 포착되고 있고 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OK캐시입니다. 자, OK캐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기준가에서 사토시에서 사실 수가 있고요. 가장 사실 이성적인 것은 514토시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시장가에서 자율로 매수하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514토시 기준입니다. 기준이니까 510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특히나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딱 514토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가격대의 매물을 구하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미터는 514토시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시장가에서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매도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은요. 사토시 마켓은 단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윙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토시 마켓은요, 하락을 한다,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얼마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수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뭡니까? 더블 손해, 굉장히 더 배가가 되는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토시 마켓은 굉장히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투자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토시 마켓을 활용해서 내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주요 매도점은 저항선에 따라서 600사토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600사토시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사토시가 600사토시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나는 가장 빨리 단타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시장가에서 매수를 하셔서 574토시대를 기준으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604토시를 돌파하느냐 안 돌파하느냐 그 싸움을 봐주시고요. 604토시가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 매도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지금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전략이 되고요. 이런 것을 저는 앞으로 방송에서 텔레그램에서 리스크 해칭의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해칭 차원으로 뭐 설명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토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간혹 들어옵니다. 이더리움을 활용해서도 이더리움 마켓이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네,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역시 이더리움 사토시 마켓도 제가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의 가장 큰 리스크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원화 마켓보다는 적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이더리움 마켓은요. 비트코인 마켓보다 종목의 수도 적고요.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마켓을 지원하는 코인의 개수에 따라 다른데 업비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코인들은 주로 기축인 비트코인을 활용한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마켓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 말은 OK캐시가 만약에 비트코인 마켓에도 있지만 이더리움 마켓에도 똑같은 OK캐시입니다. 동일한 가격선상에서 기준점에서 단위는 다르겠지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이기 때문에 호가 단위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저항 레벨과 지지선 레벨에서 파악을 하고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매수를 성공했더라도 매도 물량, 내가 원할 때 매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마켓은 더더욱 정확하게 활용이 가능한지 시황 분석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더리움 마켓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사토시 마켓, 비트코인 마켓만 열려 있다. 활용 가능하다. 해칭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OK캐시 말고 나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디지바이트 코인, 그리고 라디움 코인을 대체제로 다 사지 마시고요. OK캐시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또 대고 코인과도 교환할 수 있는 이것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실 것 같고, 저는 OK캐시를 더 추천드리고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안정감은 대구 코인, 디지바이트가 훨씬 더 안정성은 있습니다. 자,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기하게도 수익성과는 또 담보하지 않고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안정적인 것은 조금만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다. 이런 그 메커니즘 속에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알트코인들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코인빗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이벤트가 어제 이그니스 코인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가라앉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킨 코인이 다시 한번 또 이벤트 대상에 선정되면서 대놓고 물량을 털기 위한 거래소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특별히 코인빗이라는 거래소는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직접 매수로서 추천드린 것은 없기 때문에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중시를 하는 것은 10월 보름쯤에 있을 예정인 거래소 코인 채굴이 다 끝났죠. 덱스 코인이 거래가 정식으로 오픈됐을 때 마지막 중소형 거래소의 거래소 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삼류의 방식으로, 좋게 말하면 정말 확실하고 무지막지하게 펌핑을 하는 거래소가 코인빗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염두해서 분석을 토대로 매수 여부를 따져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한테 또 유료 회원이신 정회원분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1부, 2부 방송 모두 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하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저녁 9시에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시황 분석은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처럼 또 다른 코인들처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집게식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분석가 정재민이었습니다.